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광주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저는 광주를 제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광주의 이야기는 언론 보도, 정부의 왜곡 때문에 폭도들이 반란을 획책해서 군경에 가해했다였습니다.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에 동조해서 저도 함께 비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2차 가해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본 실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줌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희생시킨 참혹한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제 입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참담함 때문에 개인의 영달을 꿈꾸면서 판검사 임명을 받고자 했던 저 이재명이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5.18 광주는 이재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사회적 생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피와 잃어버린 생명으로 수많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광주이고, 광주의 정신은 바로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입니다. 더 새로운 나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대로 복무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 우리 광주가 피 흘리며 꿈꿨던 바로 그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당,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새로운 기대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악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저쪽이 더 나쁘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수권 정당으로 흔쾌히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반사 이익 정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 속에서 국민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고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저 이재명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겪었을 좌절과 그 절망을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적과 성과를 통해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확실하게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민이 맡기는 일들을 확실하게 해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하늘로 여기면서 혁신 또 혁신에서 국민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갈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를 온갖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쌓아가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개혁 혁신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심각한 장애에 처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하나 옮기려도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약화는 수도권에만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재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성과와 실적을 내는 유능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계파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계파 정치에 피해를 봤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민주당,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을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그런 책임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에게 새로운 사회적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을 확실하게 바꿔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예. 연설 잘하는데 그 연설이 진정성 없으면 윤석열처럼 도리도리 하면서 보고 읽는 거잖아요. 예. 연설의 레벨이 이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심리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측면이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재명은 광주의 아들이에요. 사회가 5.18에 대해서 잘못 보도하던 그 사회에 나중에 그걸 진실을 알고 봤더니 너무 미안해서 이재명 자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 광주 때문에. 예. 그래서 사회적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였고 광주까지의 누적 득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훈식 사퇴하고 나서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박용진과 1대1 경선이었는데 이재명 78.35 여기 이제 여론조사 포함 안 된 거고 대의원도 포함 안 된 거고 순수하게 권리당원들 3주차까지 이재명 78.35 이럴 땐 추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용진 꼬라지를 보느니. 그렇죠. 자, 그리고 최고위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도 보니까 정청래와 고민정이 3%로 붙었고요. 송갑석이 광주에서 딱 튀어 올라오면서 윤영찬과 순위가 바뀌어요. 박찬대와 송갑석이 0.38 이렇게 붙었어요. 아, 참. 그래서 박찬대 선거운동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진짜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 박찬대 뽑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이 많이 돕니다. 알찬대, 박찬대. 저요. 네. 이건 지금 뭐 패러디니까 진짜로 저 무한도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잘 무한대잖아, 만들었어요. 무한대. 네. 그 다음에 야 이것도 그러니까 박찬대 자체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뭐랄까 매력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볼매. 어. 표정을 봐. 3번. 여러분들 화면에 3번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오케이. 3번. 이렇게. 하나 더.
우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박찬대 일병 구하기입니까? 그 박찬대가 지금 이제 그 윤영찬이 사퇴를 함으로써 박찬대가 상당히 위험해진 측면이 있죠. 물론 지금까지 표를 받은 건 다 무효예요. 윤영찬이 받은 건. 합쳐진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지금부터인데 이제 0.38 차이로 지금 좁혀놨기 때문에 야 근데 그 전남하고요 광주에서 최고위원 전남 1등이 고민정이에요. 정청래가 0.32 차이로 역전당했어요. 예, 그건 좀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예. 광주에서는 송갑석이 2등을 합니다. 22.27. 정청래는 23. 이렇게 딱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예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송갑석이 뭐냐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고민정이 갑자기 튀어오른 거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 전남이 이낙연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가장 핵심 지지 지역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주당 내에서 친낙들이 상당수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이 작동을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또 당대표에서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몰표를 받잖아요. 80% 가깝게. 몰표를 받는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친낙이 있는 관계로 고민정이나 송갑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표를 치고 올라가는 건데 송갑석은 이제 광주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송갑석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윤영찬은 버림받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거 기간 내내 연설 보면은 피꺼섯이에요. 이재명 앞에 두고 이름을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 계속해서 이재명을 공격해. 선거 기간 내내 그랬어. 근데 순위가 안 오르는데 호남에 딱 갔더니 순위가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후보를 사퇴해버립니다. 가장 비열한 방식이에요. 끝까지 뛰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출마한 목적 자체가 이재명 괴롭히기였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윤영찬도 자기가 좀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못 나와서 사퇴한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착각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성남에서 출마해가지고 바로 당선된 게 자기 실력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을 일을 자기 스스로 해낸 거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비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선동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 전략을 바꿔보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송갑석 밀어서 소위 말하면 친낙 하나 더 집어넣을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이런 사람은 다음 총선 때도 절대 국회의원 빼지 못 달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지역구에 당원 가입 많이 하세요. 나중에 경선하게 돼서 떨어뜨리려면 그 가장 비열한 거예요. 성남 중원이고요. 음. 그 당 가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투표하는 거 보니까 투표권 없는 분들 부러우시죠? 이게 언젠가는 생깁니다. 지금 1,000원 가입, 당비 1,000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 검색하셔가지고 당원으로 가입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박찬대 이야기인데 박찬대 의원이 지금 송갑석한테 0점 몇 프로 쫓기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지금 수도권에 가장 많은 표가 남아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대의원 표 남아있죠. 여론조사까지 남아있잖아요. 박찬대로 상당히 많이 쏠릴 거고 여러분도 투표하실 때 박찬대는 필수적으로 한 표 이런 식으로 한번 가셔야 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은 필요 없다 같은 선동하시는 분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수석 최고위원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뒤집어진다고 저기서 밀어 올리겠죠. 윤영찬이 이제 예. 내 표를 송갑석한테 달라 이런 걸 테니까 저쪽은 이제 편해진 거죠. 고민정하고 송갑석을 찍자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거고요. 이쪽 표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75%는 친 이재명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들이 정말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박찬대 위주로 먼저 찍으십시오.
근데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다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민정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우리가 계속 의아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고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고민정을 뽑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표가 어디서 나올 거냐.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방송도 보시는데 그 대선 이후에 모든 유튜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고민정한테 표를 한 표 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 주위에 당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온라인에서 누구를 찍어달라 하면서 싸우기보다는 이 설득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안에서는 이미 끝났다 보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영찬의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줄 건지, 근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윤영찬 표가 지금까지 6.63%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되는데 파괴력은 별로 없지만 안전빵 차원에서 참 우리가 표가 4표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하나씩 줘버리면 되는데. 근데 확실히 박찬 대표는 수도권에서 많이 몰릴 거예요. 근데 안 찍으면 안 몰리고요. 찍어야 몰리는 거니까 최소한 런닝메이트의 좀 면은 좀 세워주면 좋겠고, 나는 전체 판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장경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투표율에서 40%를 넘겨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종 누적 투표율이 37.8%?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역대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하고 비교해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도 낮다고 호들갑 떠니까 낮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수치를 비교해 보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40% 정도는 넘겨줘야지 네. 이재명 당대표의 면도 살고 박찬대 최고위원의 당선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려고.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각종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 될 게 확실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버렸다. 이재명 버렸다 뉘앙스로 중앙일보 투표율 최하위 호남 당심 또 싸늘 지리멸렬 민주 극도로 실망. 잠깐 여기 다운표면 누가 그랬다는 거냐? 저기요 윤지용 기자 지리멸렬 민주당 극도로 실망. 요거 어디 뭐 호남에 있는 뭐 항상 이런 식이야. 자, 민주당 전당대 투표율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8.28 전당대회 투표율이 36.44%고요. 그 전에 송영길 뽑혔던 임시전당대회 43.8. 그래서 아까 야수님 저런 얘기 한 거예요. 40% 넘기자. 그리고 이낙연 뽑혔던 그 전당대회 41.0. 근데 송영길과 이낙연이 뽑혔던 전당대회는 둘 다 대선용이었어요. 대선용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해찬 뽑히던 2018년 전당대회 35.6. 다음에 추미애 대표 뽑히던 2016년 전당대회 29.8. 근데요, 권리당원 선거인 수가 지난해 그 임시전당대회 수보다 지금 늘어난 숫자가 50만 명이 늘어났어요. 숫자는 훨씬 늘어났다고요. 투표율만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늘어난 당원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번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반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만약에 빼고 투표율을 계산하면 이미 40%는 넘었겠지만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넘기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데 자꾸 언론에서 이 민주당의 투표율이 저조한 게 이재명 의원님 때문이라고 좀 몰아가니까 이제 투표율이 좀 아쉬울 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을 앞에 두고 하는 전당대회는 분위기가 뜰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낙연을 위해서 꽃길 깔았던 그 전당대회가 대선 때 그때 그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41%였다고요. 지금은 대선인 지선 지고 나서 하는 전당대회잖아요. 네.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역대급으로 지금 이재명의 압도적인 승리로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건 분석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뽑히던 전당대회보다 지금 투표자 수가 50만 명이 더 많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요. 호남 같은데 서울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막판에 이상하게 막 선거인단 들어와가지고 막 이낙연 막 득표를 올라간 거 보셨죠? 네. 상당수가 동원되는 당원들 엄청 많아요. 내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박스뜨기 같은 게 있다고, 대선 때는 항상. 그 숫자들이 이낙연이 지고 나면 민주당 당적은 갖고 있지만 투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같냐고. 이런 분석은 안 해주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안 할 것이다. 투표를 안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거 있었죠. 호남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투표란 문자가 안 날라온다는 거야. 그것도 SNS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술적 결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의원 투표 방법도 엊그저께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대의원들은 투표를 ARS 전화를 그 당일날 5번 정도 오는데 그걸 받아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날 전화하기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이 처음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중간 득표를 깠잖아요. 처음에 이게 대선 경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근데 딱 뚜껑을 열었더니 이재명이 75, 80 나와. 그러면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민주당이 최초로 선택한 방식이라고요. 중간 득표를 보면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둬야죠. 근데 그게 투표율이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 중앙일보의 그런 식의 악랄한 그런 식의 민주당 이재명을 버렸다 같은 그런 선동을 하면 되냐 말이에요. 버렸는데 78%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런 막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뭐 그 당비 대납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클리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가입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법적 처리를 받았었다면 그때 가입했던 사람들을 본인이 가입한 줄 모르고 그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봅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요. 이재명 구하자고 하는 개딸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투표권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3개월로 낮췄으면 기간을 그래서 그 20만 명이 투표했다면 또 투표율이 달라졌겠죠. 이 분석해주는 사람들 한 군데가 없는 거야. 해주기 싫죠. 그렇게 하면 뭐 민주당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20만 명은 선거 때 동원되는 인원이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들어왔잖아요. 투표권 생기길 바라면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투표율이 저 정도면 양호한 거지. 아까 한번 더 보여줘봐요. 아까 투표율을 한번. 이게 결코 그렇게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는 총선용, 추미애 대표는 대선용, 이낙연과 송영길 대표는 대선용. 이 분위기에서 36.43이면 어마어마하게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40% 넘겨주라. 그건 다른 문제고 언론들은 이런 분석을 안 해요. 호남이 이재명 버렸네. 에라이 나쁜 새끼들아 진짜. 얼마나 맞고 싶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에휴 적당히들 해. 적당히들 해.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은 이재명 우리 이제 관심사는 그렇게 됐죠. 전당대 포인트가 이재명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75% 80% 사이를 여론조사랑 뭐 대의원 합치고 서울 경기 합치면은 80%도 나오겠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재명 대세론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작동을 하는 거라고 봐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는 최고위원회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은 5등을 누가 하느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누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먼저 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지도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민정 후보. 뭐 인사를 하나의 논란 같은 게 있던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고민정 후보는 선거 내내 본인에 대한 악플, 가짜뉴스를 대항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좋은 방식 아닙니다. 고민정 후보님. 나한테 안티는 있는 건데 그 안티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냈던 메시지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요거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 정책,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법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스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될 때도 자기 힘으로 일구어서 표밭을 만든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민정한테는 자기 컨텐츠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이제 어떤 싸움, 말싸움에서 항상 뭐 그 이미지 가지고 이겨내는 어떤 이런 것만 보였지 아직까지 고민정의 정책이 무엇인가, 고민정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정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고민정이 윤석열 정권과 그 최고위원 경선 임박해가지고 나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동이랑 어떤 그런 지명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동을 한다고 보는데 최고위원 되더라도 뭐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지지자 탓하시면요 최고위원 내내 괴로우세요. 고민정 후보님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민주당 지켜내고 윤석열과 잘 싸우겠다가 먼저 메시지여야지 매번 유세할 때마다 나한테 달린 악플 뭐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그러면서 민주당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고민정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두 개로 쪼개내려고 일부러 그렇습니까? 본인이 했던 메시지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박찬대를 구하라. 전 박찬대는 5등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집단 지성이 작동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영태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의원표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일단 보는데 마음 저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경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일단 박찬대를 구하라. 그래서 4명은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